네, 영상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성태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3선 의원이죠. 자,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다. 글쎄요, 단순히 김성태 의원도 의원이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좀 풀어야 할 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보도록 하죠. 노은지 기자, 어제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이제 과반 득표에 성공을 했잖아요. 결선 투표 안 갔어요. 근데 굉장히 아슬아슬했죠. 상당히 아슬아슬했어요. 왜냐면은 108명, 원래 이제 한국당 의원이 116명인데 그중에 8명이 불참을 해서 108명의 의원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얻은 표가 55표입니다. 과반이 54표잖아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모자랐으면 결선으로 갈 뻔했다. 이야. 상당히 아슬아슬했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한 표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재검표까지 갔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55표를 얻는 걸로 해서 결선 투표를 가지 않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어제 불참자 중에 친박계 의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친박계 의원이 좀 한 명이라도 와서 투표를 했으면은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아슬아슬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황성균 의원님, 이 김성태 지금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인물이잖아요. 친홍계로 분류가 되는데 55표를 얻었다. 그러면 친박 진영의 의원들도 김성태를 찍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번 투표 결과 보면 이제 친박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과거에 분류됐던 친박계, 범친박계로 치면 한 60석, 6 정도로 추정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표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15표 정도는 와야지. 그 김성태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실은 정말 뭐 이제는 홍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제 친박계는 소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증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친박은 사라졌다. 뭐 이런 말씀인데 적어도 사라지지는 않아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사라지고 있다. 네. 예. 자, 그런데 보면은 뭐 한국당 하면은 사실 친박 진영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한국당이 친박에서 친홍으로 무게중심이 이제 확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이번 선거는 홍준표 대표 선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친박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홍준표 체제도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홍 대표가 사실 사석에서도 뭐 당이 되려면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당은 문 닫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야당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약간 김성태 의원을 좀 염두에 둔 듯한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거기에 화답하듯이 김성태 의원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면서 자신이 잘 싸우는 걸 상당히 강조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의원들의 생각도 뭐 김성태 의원 쪽으로 기운 것을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홍준표 대표 체제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리고 당내에 확실히 좀 비주류끼리 뭉쳐서 친홍계라는 게 생겨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 데스크를 보면서 김성태 원내대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인상이 깊은데 과연 어떤 모습이었지 아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당시에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좀 차분히 해서 당시에 인기가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어제 경선 이후로 오늘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에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예, 제2의 전성기 아니냐는데 실제로 뭐 따져보면 과거의 전성기 더 있지 않았습니까? 얼굴에 미소를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기싸움이 치열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만나면 잘 지내보자, 잘해보자 이러는데요. 잘 싸워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잘 싸워보자.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고요. 그다음 두 분이 보면은 과거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노총 간부 출신 아닙니까? 사무총장까지.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같은 걸 했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접촉을 했는데 심지어는 토론회에도 두 분이 아주 맞서로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서로 싸우다가 정도 들고 좀 맞수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도 뭐 누가 이겼다고 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만만한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네요. 자, 그런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은 모습이 좀 포착이 됐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그 의자를 꺼내주는 장면, 그리고 잘 보면 우원식 원내대표 빨간색 넥타이를 했죠? 그러네요. 예, 둘이 약간 좀 넥타이를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자유한국당 색깔인 그 빨간색을 맞춰서 이렇게 환대를 한 건데요. 두 사람이
좀 가장 친하다, 정치권에서도 소문난 그런 우정을 소유한 두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공통 분모가 이제 노동인데요. 음. 우원식 원내대표가 17대 국회 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에서 일을 해서 많이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김성태가 이제 김성태 의원이 예. 뭐 토론회에 나가거나 어떤 뭐 회의에 참여를 할 때 예. 그 파트너로 항상 우원식 원내대표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콤비로 나가서 토론을 했던 경험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예.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만남의 모습은 영상으로 보셨고요. 그러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찾았을 때의 김성태 원내대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야당도 이제 선수들끼리 만나면은 또 제대로 된 야당을 해야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앞으로 자유한국당하고 제대로 된 야당 공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연대가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네. 자유한국당 제키고 하자 그래도 절대 응해 줍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 지지 하나만을 믿고 여러 가지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잘 대처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세현 우리 대표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개인적인 동생이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이 독주에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아마 잘 손발이 맞을 것 같아요. 뭐 국민의당과의 만남은 비교적 무난했던 것 같고 저는 유심히 봤던 게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그랬는데 역시 좀 분위기가 냉랭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아까 이제 우 대표를 만나갖고는 이제 잘 싸우자 그랬고요. 국민의당 만나서는 공조하자.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만나서는 물론 이제 이게 중의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잘하는 동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물론 굉장히 친감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대당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고 하는 중의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성태 대표 입장으로 볼 때 좀 껄끄러운 게 있겠죠. 바로 얼마 전에 그 당으로 같이 나왔다가 예. 내비려두고 본인만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저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국민의당의 만남은 좀 무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병규 기자, 예.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래 좀 인연이 있다면서요? 예, 역시 노동으로 좀 연결된 인연인데요. 그래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노총의 간부였고 그 김동철 원내대표도 산업은행에서 재직했을 때 예. 2년에서 3년 동안 같이 노동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동철 원내대표도 맞춰 입은 듯이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했어요. 그러네요. 예, 뭐 예. 둘이 이제 색깔이 좀 맞춰 입은 건데 예. 이렇게 뭐 반가운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 나랑 똑같은 경주 김씨다 하면서 이제 농담을 건네기도 했었고 예. 또 시원시원한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서 상당히 치켜 세우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가장 아마 기분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홍 대표가 향한 곳은 이웃나라인 일본이었는데요. 출국 전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의미로 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친홍계가 90%가량 됩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국회의원이 친홍계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렇게 되면서 혹시 이제 그쪽에 있는 바른데 있는 분들이 추가로 한국당에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살짝 들리던데요. 샘문 열어놨다. 이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친김무성계로 분류가 되죠. 김무성 전 대표와 아주 그 친밀한 사이인데 황성균 의원님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중에 누구와 더 친하냐 이런 질문을 실제로 받았다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뭐라고 답했습니까?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냐면 그야말로 그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 애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김무성 대표계로 과거에 분리됐죠. 그렇지만 지금 정치랑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예. 지금도 나타났지만 과연 친박계는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박계와 싸움이 되면서 혹시 이게 최소한 2차 투표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봤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홍 대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당시에 인기가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어제 경선 이후로 오늘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에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예, 제2의 전성기 아니냐는데 실제로 뭐 따져보면 과거의 전성기 더 있지 않았습니까? 얼굴에 미소를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기싸움이 치열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만나면 잘 지내보자, 잘해보자 이러는데요. 예, 예. 잘 싸워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잘 싸워보자.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고요. 참 두 분이 보면은 과거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노총 간부 출신 아닙니까? 사무총장까지. 예.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같은 걸 했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접촉을 했는데 예. 심지어는 토론회에도 두 분이 아주 맞수로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서로 싸우다가 정도 들고 좀 맞수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뭐 누가 이겼다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만만한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네요. 자, 그런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은 모습이 좀 포착이 됐잖아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그 의자를 꺼내주는 장면, 그리고 잘 보면 우원식 원내대표 빨간색 넥타이를 했죠. 그러네요. 예, 둘이 약간 좀 넥타이를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자유한국당 색깔인 그 빨간색을 맞춰서 이렇게 환대를 한 건데요. 두 사람이 좀 가장 친하다. 정치권에서도 소문난 그런 우정을 소유한 두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공통 분모가 이제 노동인데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17대 국회 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했고요. 예. 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에서 일을 해서 많이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김성태가 이제 김성태 의원이 예. 뭐 토론회에 나가거나 어떤 뭐 회의에 참여를 할 때 그 예. 파트너로 항상 우원식 원내대표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콤비로 나가서 토론을 했던 경험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예.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만남의 모습은 영상으로 보셨고요. 그러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찾았을 때의 김성태 원내대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야당도 이제 선수들끼리 만나면은 또 제대로 된 야당을 해야죠.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자유한국당하고 제대로 된 야당 공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연대가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네. 자유한국당 제키고 하자 그래도 절대 응해 줍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 지지 하나만을 믿고 여러 가지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잘 대처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세현 우리 대표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개인적인 동생이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이 독주에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아마 잘 손발이 맞을 것 같아요. 뭐 국민의당과의 만남은 비교적 무난했던 것 같고 저는 유심히 봤던 게 표 정도는 예. 와야지. 김성태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실은 정말 뭐 이제는 뭐 홍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제 친박계는 소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친박은 사라졌다. 뭐 이런 말씀인데 적어도 사라지진 않아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라지고 있다. 네. 예. 자, 그런데 보면은 뭐 한국당 하면은 사실 친박 진영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한국당이 친박에서 친홍으로 무게중심이 이제 확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이번 선거는 홍준표 대표 선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친박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홍준표 체제도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홍 대표가 사실 사석에서도 뭐 당이 되려면은 이게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당은 문 닫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야당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약간 김성태 의원을 좀 염두에 둔 듯한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거기에 화답하듯이 김성태 의원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면서 자신이
자신이 잘 싸우는 걸 상당히 강조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의원들의 생각도 뭐 김성태 의원 쪽으로 기운 것을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홍준표 대표 체제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리고 당내에 확실히 좀 비주류끼리 뭉쳐서 친홍계라는 게 생겨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 데스크를 보면서 김성태 원내대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좀 인상이 깊은데 과연 어떤 모습이었지 아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당시에 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좀 차분히 해서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성태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3선 의원이죠. 자,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다. 글쎄요, 단순히 김성태 의원도 의원이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좀 풀어야 할 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보도록 하죠. 노은지 기자, 어제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이제 과반 득표에 성공을 했잖아요. 결선 투표 안 갔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 아슬아슬했죠. 상당히 아슬아슬했어요. 왜냐면은 108명, 원래 이제 한국당 의원이 116명인데 그중에 8명이 불참을 해서 108명의 의원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얻은 표가 55표입니다. 오, 예, 예. 과반이 54표잖아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모자랐으면 결선으로 갈 뻔했다. 이야. 상당히 아슬아슬했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한 표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야. 재검표까지 갔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55표를 얻는 걸로 해서 결선 투표를 가지 않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어제 불참자 중에 친박계 의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예. 친박계 의원이 좀 한 명이라도 와서 투표를 했으면은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아슬아슬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황성균 의원님, 이 김성태 지금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인물이잖아요. 친홍계로 분류가 되는데 55표를 얻었다. 그러면 친박 진영의 의원들도 김성태를 찍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번 투표 결과 보면 이제 친박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과거에 분류됐던 친박계, 범친박계로 치면 한 60석, 6 정도로 추정됐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 표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15.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그랬는데 역시 좀 분위기가 냉랭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아까 이제 우 대표를 만나갖고는 이제 잘 싸우자 그랬고요. 국민의당을 만나서는 공조하자.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만나서는 물론 이제 이게 중의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잘하는 동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물론 굉장히 친감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대당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고 하는 중의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성태 대표 입장으로 볼 때 좀 껄끄러운 게 있겠죠. 바로 얼마 전에 그 당으로 같이 나왔다가 예. 내비려두고 본인만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저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국민의당의 만남은 좀 무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병규 기자, 예.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래 좀 인연이 있다면서요? 예, 역시 노동으로 좀 연결된 인연인데요. 그래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노총의 간부였고 그 김동철 원내대표도 산업은행에서 재직했을 때 예. 2년에서 3년 동안 같이 노동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동철 원내대표도 맞춰 입은 듯이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했어요. 그러네요. 예, 뭐 예. 둘이 이제 색깔이 좀 맞춰 입은 건데 예. 이렇게 뭐 반가운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 나랑 똑같은 경주 김씨다 하면서 이제 농담을 건네기도 했었고 예. 또 시원시원한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서 상당히 치켜 세우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